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은 6년 전 강간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최 씨를 구속할 예정입니다. 10여 개에 이르는 광양 지역 축제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제 체질 개선과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의 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컨벤션 센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면 세계 어느 전시 시설에 못지않지만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공유 자전거의 작사가 고흥 출신 모길신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 사업에 대해 자문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 기념 사업인 모길신 동요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순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자는 여성이 6층에서 추락하자 신고하거나 달아나지 않고 이 여성을 다시 집에다 옮겨놓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36살 최모 씨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최 씨가 내린 곳은 6층. 직장 선배의 약혼녀 43살 A 여성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최 씨는 1시간 반 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잘 걷지도 못하는 A 여성을 질질 끌다시피 부축해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 여성은 자기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때 저쪽 정부실에 갔다 왔는데 제가 오니까 아마 경찰들이 와 있고 유족들 막 울고 그러고. 경찰은 A 여성이 6층 자기 집에서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찾아와 성폭행하려 하자 저항하다 뛰어내렸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A 여성이 추락으로 크게 다쳤는데도 최 씨가 신고하기는커녕 A 여성을 집에 옮겨놨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6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다른 지범행 사실은 더 이상 말을 않고 항고하고 있어요. 경찰은 A 여성이 목이 졸려 숨진 것 같다는 국과수 소견에 따라 최 씨가 목까지 졸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간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아시죠? 네. 그런 수준의 건물을 우리 여수 세계박람회도 드리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렇죠.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갖추려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요? 예, 여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들여야 할 시설인데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총 전시장 면적이 모두 12,000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세 번째 규모로 다양한 국제 행사와 회의, 전시 행사가 치러집니다. 이번에 공개된 전남 컨벤션 센터의 시설 계획은 이곳의 3분의 2 수준인 8,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회의장을 연결하면 김대중 센터에 육박하는 전시장 크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건립될 경우 호남, 충청, 제주 권역에서 대표적인 컨벤션 시설이 되는 겁니다. 더욱 주목받는 부분은 입지 요건입니다. 스카이타워 옆 어동도 앞 수변 구역이 최적의 위치로 지목됐습니다. 세계박람회장의 모든 인프라와 인근 해양 관광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KTX 종착역에 바로 인접해 접근성도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전시 시설 못지않습니다. 여수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전시 컨벤션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가령 교통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좋아서 지금은 입지로서는 뭐 거의 지금 지역에서는 가장 최고가 아닌가. 하지만 건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습니다. 우선 현 부지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 대상지여서 해양수산부, 박람회재단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상 사업비도 부지 매입비 300억 원을 포함해 1,149억 원으로 지방비로는 벅찬 수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산업자원부의 사업계획이 반영돼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기재부의 결심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제3차 전시산업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다 좀 반영을 해서 예비 타당성을 좀 해달라, 좀 그런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합니다. 해양산업과 석유화학, 신재생 에너지 등 지역의 모든 미래 산업군을 육성하는 데 필수 인프라인 국제 컨벤션 센터. 지역사회가 목표로 내건 2022년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에도 활용을 전제한다면 하루 1시가 촉박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민간 자본 유치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정현복 시장의 공약이었던 어린이 테마파크를 황길동 인근에 1,500억 원을 들여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최근까지 8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형 규모의 가족공원으로 대체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정책 수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은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3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도 4건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환경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동부 그린 환경은 지난 2015년에도 수질 자가 측정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원은 적발된 30건 가운데 고발 조치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환경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측정 대행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며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요 자전거로 유명한 고흥 출신 작사가 목일신 선생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기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사업들이 졸속으로 운영돼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이 낳은 천재 동요 작가 목일신 선생. 고흥군은 목일신 선생의 동요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 전국 어린이들에게 동요의 아름다운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념 사업인 동요제와 동시대회는 올해로 벌써 10회째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잡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관단체가 고흥 민예청에서 목일신 기념사업회로 3년 전 갑자기 바뀌면서부터입니다. 민예청은 아직까지도 주관단체가 바뀌게 된 배경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갑질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강탈해 간 것이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8회까지는 아무런 하자 없이 민원은 나도 안 생기고 민예청에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잘했거든요. 목일신 기념사업회는 목일신 선생의 유족이 직접 참여한 단체입니다. 목일신 동요제와 동시대회를 위해 급조돼 설립된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개최된 동요제에서는 대회 상금이 축소되고 오케스트라의 미숙한 연주로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와 공정성 시비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달세뇨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동요대회를 이거를 여셨냐. 제가 봤을 때 이거 음향팀 150조도 난 돈 아깝다. 100만 원짜리도 안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음악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코베이시는 거 아니냐. 목일신 기념사업회 측은 운영 미숙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식으로 실무자를 페이를 주고 선임을 해서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제일 급선무가 그거예요. 고흥군은 목일신 기념사업을 향후 추진될 원도심 문화교류 거점 공간 조성,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을 더해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목일신 동요제는 목일신 기념사업의 중심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행정이 지역사회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개선책을 찾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시민과 함께 참신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50명을 다음 달 7일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관심 분야 등을 심사해 구성되며 분야별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주도형 인구 정책 발굴에 나서게 됩니다. 송하진 여수시 의원이 여수시의회 웅천택지지구 실태파악 조사 특위를 무능한 특위로 규정하며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 웅천특위가 출범했지만 특혜 의혹과 택지개발사의 계약 문제 등 무엇 하나 뚜렷이 밝혀낸 것이 없고 맡은 책임과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불협화음과 의지로는 향후에도 어떤 것도 밝혀낼 수 없다며 특위를 재구성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축제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축제가 난립하는 현상,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닌데요. 전문가들의 지적과 조언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광양 매화축제. 자연 경관을 활용한 이색 축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교통 정체와 접근성 부족 등 개선할 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가 개최하고 있는 지역 축제는 10개 안팎. 꽃을 소재로 한 축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특정 시기에 집중돼 있어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변화나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에 집중된 관광객을 어떻게 연중 이렇게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게 수용태세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가운데 관광 전문가 포럼에서도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산업도시란 강한 이미지 속에 지역민만의 축제로 끝나는 비효율성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와 광역단체의 대표 축제가 없는 지역의 현실을 인식하고 킬러 콘텐츠 개발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일단 관광 인프라가 자체가 준비가 덜 되어 있고 나름대로 또 홍보 마케팅이 덜 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지역별로 추진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지역 축제와 연계될 때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단순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넘어 지역의 전통과 문화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로 축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재생에 축제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해요. 축제하고 무슨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광양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합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축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광양시가 이번 포럼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축제 체질 개선을 통해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수어댐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행사가 진행돼 주목됩니다. K워터 여수권 지사는 오늘 광양 진상초등학교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주제로 퀴즈와 체험 활동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워터 물사랑 장학회는 수어댐 주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5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40분쯤 고흥군 고흥읍 마트 건물에서 불이 나서 건물 한 동과 상품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부탄가스 등이 폭발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소방인력 132명과 장비 24대가 투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조성한 공공조형물이 오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현대제철은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철제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도교육청 관계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형물은 전국 청년작가 공모작품 3점과 시민참여작품 1점 등 모두 4점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에 기부됐습니다.
오늘 오전 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